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지 통영 이진호입니다. 뉴진스 멤버 한이가 극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이가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먼저 지난 12일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에서 김서구 법무장관 직무대행에게 유명 아이돌 멤버 하나가 불법 체류돼 쫓겨나게 생겼다 라면서 안 그래도 수출이 어렵고 국민도 짜증나는데 이런 아이돌이 마음껏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잘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사위가 끝나자 한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았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김서구 법무장관 직무대행께 질의 신속하게 처리, 비자 발급해주신 법무부 출입국관리 본부장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뉴진스의 부모님들까지 나섰는데요. NJG PR이라는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법사위 문제 제기부터 모 매체의 단독 기사 그리고 부모님들의 인스타그램 공식 발표까지 순차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진 셈입니다. 다만 의아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12일 진행된 법사위 진행 과정 속에서 김 법무대행이 실무진들이 검토 중이다 라고 밝히는 한편 박지원 의원 역시 한이의 비자 발급 소식 이후 신속하게 처리해줘서 감사드린다 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들은 지난 11일 발급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착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부모님들은 해당 채널을 통해서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우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언급처럼 어도우 측에서 한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에 대한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는 한이가 대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았는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서 볼 때 한이가 발급받은 비자는 소위 난민 비자라고 불리는 G1 비자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G1 비자는 당장 우리나라를 출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 6개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체류 허가를 내주는 비자입니다. 각종 소송 중인 외국인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침 한이가 어도우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연애 활동이 가능한 E6 비자일 리는 없느냐?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있기는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서 E6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한이는 한국을 떠나서 제3국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월 7일 뉴진스 멤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라이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 member 한이가 해외 출국이 아닌 한국에 체류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어도우 측에서 한이의 비자 연장을 위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문체부로부터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도우 측에서는 이와 같은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한이가 E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타 소속사를 통해서 고용 추천서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면 어도우 측에서는 한이를 대상으로 문체부로부터 고용 추천서를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대상이 특정돼서 고용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진스 부모님들이 한이의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을 뿐 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한이가 G1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활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자 자체가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라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서 3월 23일 예정된 홍콩 무대에는 아무런 무리 없이 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이제 한이가 어떤 비자를 발급받았는지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한이가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면 아주 손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국내에만 국한된 비자 문제와는 달리 광고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의 경우에는 전속계약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으면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광고 체결금지 가처분이 뉴진스와 어도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분수령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NJG란 그 타이틀
파급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이제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컨셉트 사진이죠,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중국풍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뉴진스 멤버들은 왜 NJG로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건지, 그리고 왜 이제 한국 무대도 아닌 홍콩 무대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하나하나 오늘 방송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8일이죠.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어도와의 계약 관계는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뒤에 12월 14일날 진즈 포 프리라는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이 12월 24일 이후에 약 2달간의 시간을 거쳐서 지난 7일 뉴진스 멤버들은 NJG로 활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진짜 사담이긴 합니다만은 이 NJG라는 이름에 대해서 저도 약간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멤버들이 이름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바로 미니진이었거든요. 미니진즈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NJG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NJG로 유사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이란 멤버가 원래 이름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NJG로 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멤버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멤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소송이 하나 더 추가가 됐다. 그래서 오늘은 NJG 아닙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근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떤 상황인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번 7일날부터 공식적으로 NJG로 활동하겠다라고 밝힌 그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외신이다. 국내 매체가 아닌 해외 그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활동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매체에서는 그 누구도 NJG로 활동하는 수순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조금 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멤버들이 7일날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좀 의아한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자기 중심적인 내용들이 있다. 애초에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기획한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플랜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플랜 자체가 어그러진 것이 바로 멤버들의 돌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플랜에 영향을 준 것은 멤버들의 돌발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약간 어떤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먼저 움직인 것은 어도어다, 이런 얘기가 나와. 내가 막 회사 안 나가고 막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술 먹고 근태 엉망이야. 그런데 회사에서 야, 너 경고 차원에서 소송할 거야? 라고 먼저 움직인 건 회사야. 이런 식으로 나서니까 황당한 거죠. 만약에 멤버들이 정말 하이브와 어도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와 어도에서 이런 소송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많은 대중들은 뉴진스 멤버들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죠. 그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이 선후 관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소송을 걸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아셔야 되는 거는 본인들의 선택을 통해서 바뀐 결과다. 만약에 본인들께서 수백억 투자했고 앞으로 돈 벌어줄 수 있는 걸그룹인데 그냥 나갈게, 우리 하고 싶은 거 별로 없어, 버니즈를 앞에서 노래하고 대중들과 노래하고 소통하고 싶은 것 뿐이야, 인정하고 내보냈다면 하이브와 어도에서는 법적 처벌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 마치 하이브와 어도에서 본인들을 학대했다는 발언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학대를 했다면 어떤 학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자료와 증거를 좀 제출해야 되는데 멤버들이 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 사안이야.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단독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떡하냐. 지금 급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 단독 뉴진스 한이 어도어 비자 연장 사인 거절. 연장 사인 거절. 완전체 활동 불가능. 뉴진스 한이가 스스로 한 거잖아. 어도어 측은 한이의 비자 연장을 위해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한이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부를 한 것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어도어와 하이브에서 연장 신청을 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때 한이가 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했냐, 인터뷰를 통해서 솔직히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사회적으로 좀 상당히 의아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한이의 말은 사실은 잘 따져보면 빌리프랩의 매니저의 상황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이의 역설인데, 빌리프랩 매니저 역시 한이가 지나가는데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이한테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빌리프랩 매니저는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님들은 해당 매니저의 대질과 사진 등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해당 매니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무슨 뜻이냐? 두려울 게 없다? 그만큼 힘이 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활동을 포기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외신에서 나오자마자 굉장히 조직적으로 갑자기 유튜브 채널들에서 한이가 발언한 인터뷰들, 그리고 멤버들이 발언한 인터뷰들, 그리고 멤버들의 주요한 라이브 방송들, 그리고 콘셉트들,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댓글 달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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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뉴진스 멤버들은 여전히 많은 팬들이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들은 이거죠. 하이브와 어도어는 NJG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제가 진짜 이 내용들을 좀 취재하면서 슬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하이브와 어도어에서는 점점 더 뉴진스 멤버들이 근황을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NJG에 대해서 너무 슬픈 건 뭐냐, 그날 나온 멤버 NJG 공식 인스타그램 발표와 함께 외신을 통해서 NJG로 개명을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이미 멤버들이 지난해 12월 달에 숙소를 나간 이후에, 그리고 어도어로서 더 이상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점부터 하이브와 어도어는 멤버들과 더 이상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사람을 붙일 수도 없잖아. 만약에 사람 붙였다가 걸리면 어떡할 거야. 지금 주가 잘 나가고 있는데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NJG는 스스로 지금 앨범도 준비하고 새로운 무대도 준비하고 컨셉트 포토도 준비하고 새로운 이름까지 준비를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이브와 어도어 측에서는 어떻게든 멤버들의 부모님과, 정확히 말하면 아버님이죠, 아버님과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내용들이 결국은 멤버들에게까지 돌면서 이간질이다 성명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NJG라는 새로운 활동명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멤버들이 뭐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진스 멤버들이 CNN이나 CNBC라는 인터뷰, 외신과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외신과 인터뷰에 나선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아해요. 왜? 뉴진스라는 멤버 자체가 한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국 매체는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고 다 외신들이었단 말이에요. CNN이나 CNBC나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했고 단독 인터뷰를 하나하나씩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필 해외만 노렸을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실 뉴진스 멤버들의 단독 인터뷰를 한 곳은 CBS 김현정의 뉴스 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 신곡을 발표하게 됐고 하이브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하이브가 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컴플렉스 차이니즈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홍콩 행사에 멤버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돌발이죠. 뉴진스 첫 번째 홍콩 무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컴플렉스 차이니스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밝히면서 멤버들의 의상 스타일 자체도 차이니스한 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행사에는 하이브 레이블 내에 또 다른 멤버, 가수죠, 소속 가수인 지코도 나간다. 지코도 나가고 뉴진스도 나가죠.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하이브와 어도어에서는 애초에 뉴진스 멤버들이 거기 나간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통수를 맞은 셈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어쨌든 멤버들이 중화권 무대에 처음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콩 무대에서 과연 옛날에 한이가 불렀던 푸른 산호치 있잖아요. 따따지와 고래가, 이거 불렀던 것처럼 중국 노래까지 불러줄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왜 외신을 노렸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광고. 어도어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광고 체결금지 가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당장은 국내에서 광고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해외 시장은 사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멤버들이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서 현지의 업체와 광고를 체결할 경우에는 하이브와 어도에서
사전에 멤버들이 어떻게 진행할지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하이브와 어도어에서는 당연히 해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나 샤넬이 뭐 구찌나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도어와 하이브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해외 예를 들면 있자면 태국의 찐짜빵짱 이런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빵짱 찐짜 라면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잖아. 현지 에이전트와 직접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하이브 어도에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더라도 후속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해외 광고 시장이죠. 두 번째는 뉴진스의 콘셉트인데, 새로운 뉴진스 멤버들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트렌디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풍이 물씬 풍기는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습니다. 그거에는 사실 독보적인 콘셉트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잖아. 그래서 심지어 하이브 내에 또 다른 레이블인 아일릿 멤버들을 상대로 표절했다, 우리를 모방했다라고 주장을 하시잖아. 심지어 스탑 카피잉까지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너무 놀라운 굉장히 트렌디한 멤버들이 다른 콘셉트를 들고 왔다. 특히나 공개를 하자마자 그 모방 논란에 좀 휩싸이기도 했어요. 이게 NJG 스타일인데 에스파가 똑같은 스타일로 타이틀을, 로고를 표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NJG만의 스타일이냐, 갑자기 너무 중국 스타일이 묻어난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생각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명인 챗GPT의 도움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챗GPT, 이 사진이 중국풍이 느끼는 건지 알아봐줘 라고 질문을 했더니 챗GPT께서 이 컨셉트에서 중국 스타일이 연상되는 이유는 헤어스타일, 멤버들의 따은 머리 스타일이 중국 전통 머리 스타일, 특히 청나라식이나 현대 중국 패션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 있음. 특히 이마 앞머리를 젤로 연출한 스타일과 날렵한 아이 메이크업은 최근 중국 하이패션 화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다. 패션 앤 스타일, 의상에서 프릴, 레이어드 스타일, 화려한 패턴 등이 눈에 띄는데, 이는 최근 중국 패션씬에서 유행하는 후어 차오 스타일과 유사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음. 하지만 Y2K 트렌드와도 연결이 되므로 꼭 중국 스타일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왜 중국과 연관성을 의심받을까? 첫 활동지를 중국으로 정한 이유, 뉴진스가 한국에서 먼저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중국을 선택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해. 챗 GPT 제법인걸? 만약 중국 엔터 기업이나 투자자와 연결된 상태라면 중국 시장을 우선순위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홍콩은 중국 본토와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중국 엔터 업계와 협력이 예상될 수도 있음. NJG가 새로운 소속사에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소속사가 중국 자본이 포함된 곳이라면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 엔터 회사들이 K-POP 그룹, 특히 독립하려는 팀에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NJG가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독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음. 하지만 NJG가 첫 공식 일정을 중국 홍콩으로 택한 것은 한국 활동보다 중국 시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 수 있음. 챗 GPT, 너마저도 이렇게 갈 거야? 왜 논란을 만드니? 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과 아무런 접점이 없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국 스타일이 갑자기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국내에서는 투자자를 지금까지 구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중국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신곡 발표를 3월달에 한다고 밝혔는데 3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콘에서 신곡을 발표한다. 근데 시기상으로 지금 따져보면 뭐 어떤 얘기가 있느냐, 2월 7일날 발표했단 말이에요. 2월 7일 발표했으면 뭐냐, 신곡이 이미 녹음이 끝났다, 오죽하면 컨셉트 포토까지 공개가 됐을 수준이냐. 현재는 뮤직비디오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2월달 나올 때부터 준비를 해야 녹음이 끝나서 2월달에 새로운 그룹명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신곡 발표를 하겠다라는 뜻도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멤버들이 착착착착 준비를 해왔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보면은 지난해 10월달에 민희진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에서 데모 버전의 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이 실제로 신곡에 담길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뉴진스 노래로 이게 진짜 나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희진 대표와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기 때문에 햄퍼링에 대한 의혹이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 갖고 있는 의문점이 그거예요. 뭐냐? 3월 7일 날이 가처분 신문기일이다. 그런데 왜 굳이 신문기일 전후로 새로운 이름 이렇게 NJG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날 신곡 발표 무대를 팬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앨범도 발매하겠습니다 라고 밝힐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멤버들에게 불리하잖아요.
법적으로 아무리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약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불리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사실 이제 법조인들은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불리하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굳이 이유를 찾자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신뢰 파탄이 된 상태다.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 봐보세요. 우리는 이제 어두워 나왔죠. 하이브 나왔죠. 관계없죠. 새로운 소속사 찾았죠. 신곡 냈죠. 무대까지 했죠. 광고까지 따왔죠. 그러면 사실상 이게 신뢰 파탄 아닙니까? 하이브와 어두워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신뢰 파탄을 주장하려면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면 근데 필연적으로 사실은 6천억에 달하는 유학벌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안 내. 왜냐? 어두워에서 다 잘못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멤버들의 생각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진짜 멤버들이 에이전트가 곧 생길 거라고 했다. 어떤 회사인지 파악이 됐느냐라고 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당연히 NJG라는 이름으로까지 바뀌는 것도 몰랐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다만 짐작이 가는 회사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다 현재로서는 짐작을 하는 거니까 민희진 전 대표와 커넥팅이 되는 곳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민희진 전 대표와 가뜩이나 템퍼링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소속사마저 민희진 전 대표와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럼 너무 멤버들에게 불리하잖아. 설마 그런데 여태까지 설마 했던 게 다 팩트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무섭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한 고상록 변호사님 진격의 고변과 전화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느냐? 그러니까 상표권법 침해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뉴진스가 NJG로 좀 활동을 시작했는데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성립이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 이건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식적으로 이게 상표권 침해 여부는 그냥 소비자들, 대중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혼동될 가능성이 있느냐, 두 상표가. 이거 하나가 쟁점이거든요. 예컨대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근데 다른 회사에서 뜬금없이 그 약자로 BTS라는 그룹이 나와가지고 같이 활동을 해요.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유사상표를 보겠죠. 대중들이 그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 이미 식별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멤버가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NJG로 바꿨다는 그런 논조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에 SNS명 개설했던 게 진스 포 프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NJG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뉴 진즈라고 읽힐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져오기 위해서 약어를 사용했다라는 건 이제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NJG가 뉴진스 또는 뉴진스를 표방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됐다라는 거는 그냥 뭐 그렇게 사실 인정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시청자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표권 관련된 법적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관심을 또 모으는 사례, 뉴진스 멤버들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이의 사례가 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한이 양에 대해서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기관에 한이가 진짜 불법 체류라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많은 분들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한이의 E6 비자는 만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초에 만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몰라요. 아니 날짜도 못 말해. 지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말하냐? 하이브와 어도어가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멤버들 개인정보니까 안됩니다 아유 이러고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3자가 보기에는 우습죠. 약간 아유 진짜 멤버들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뭐하나 싶겠지만 진짜 무서운 게 그건 라는 거예요. 뭐냐? N장이 형을 뒤에 끼고 김앤장을 뒤에 끼고 지금 내가 취욕과 굴욕을 당할지언정 단 하나의 빌미도 줄지 않겠다면서 하는 거잖아. 좀 더 무섭다. 멤버의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한이 양의 호주 출국설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죠. 왜냐? 2월 7일 날 멤버들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버젓이 한이 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이 양은 대체 어떻게 비자를 연장한 걸까? 일단은 한이 양의 비자가 만료가 됐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제가 기사에서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멤버들의 어도 측은 한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한이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도에서 노력을 했지만 한이 양이 거부해서 끝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한이 양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셈인데 정말 불법 체류자가 되느냐? 아니었습니다. 왜냐? 한이에게는, 신에게는 신의 한 수처럼 방법이 있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도를 통한 비자 연장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임시 체류를 위한 새로운 비자 신청. 3번이 새로운 소속사를 통한 비자 발급. 4번이 불법 체류 인정하고 강제 추방. 그죠? 4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은 강제 추방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2가지가 남았습니다. 뭐냐? 임시 체류를 위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설령 그 비자 기간은 만료됐지만 내가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하면서 체류를 하고 싶다, 이런 신청서를 내면 해당 그 출입국 기관에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심사를 기다려. 가불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은 가능하죠. 3번, 새로운 소속사를 통한 비자 발급.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반드시 출국해. 해외에서 우리 그 나의 위임을 받은 기획사에서 내 거를 진행하긴 하는데 당사자는 한국에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 출국해서 기다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는 반드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이는 현재 있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2번이다. 임시 체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나마 비자 형태를 바꿔가면서도 한국에 남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임시 체류 목적이기 때문에 명리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더더욱이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서 비자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멤버가 출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 셈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 뭐냐? 필연적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완전체 활동이 어렵다. 한이는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뉴진스 멤버들이 NJ가 정말 완전체 활동을 못하는 거야? 아차차.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에 우리가 갔던 의문점으로 되돌아갑니다. 뭐냐? 뉴진스는 대체 왜 신을 노린 걸까? 그러니까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한이의 경우에는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외 활동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침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홍콩의 컴플렉스 차이니즈를 통해서 중국 업권 활동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현 시점에서는 임시 체류를 위해서 심사를 받으면서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한편 그 시간 동안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도 충분히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